네,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탐스럽고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 저희 셀코TV 초대 손님은요, 저희 테이블 앞에 배가 놓여 있습니다. 상징적인 배입니다. 배다른 남매를 모셨습니다. 누굴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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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배를 이거 세상에 어디다 뒀다 갖고 왔어요? 제가 땄다가 1년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누님이랑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이거 가져가서 꿀 넣고 푹 내려 먹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아, 어떤 얘기냐면 역시 뭐 배연정하면 건강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파란만장한 건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데 요즘도 이런 일을 자꾸 겪으니까 네.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분들이 절 만나려고 애써요. 네. 왜? 다 췌장 쪽에 문제가 있어요. 나보고 어떻게 극복하셨냐고. 이래갖고 오면 마치 제가 주치의같이 뭐 식사는 어떻게 드시고 다 메모해요. 코미디언 남을 웃기는 사람이 쭉 살았는데 살다가 또 이렇게 이제 닥터의 삶을 살고 계신 네. 거예요. 경험 많은 주치의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곤지암맥 저기 돌파리 의사라고 저는 이제 웃잖아요. 그게 증이.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다 체험한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예전에 그러셨지만 지금 얼마나 건강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죠. 근데 저는 방송을 같이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네. 정말 췌장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췌장이 안 좋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정말 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 정도에서 지금의 이 활기랑 이 생기를 갖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정말 오늘 이 이야기 들어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쨌든 요즘 건강은 아무 문제 없으신 거죠? 아무 문제 어떠세요? 없죠. 그죠? 아무 문제 네. 없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꼭 승마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승마한다면 네 그러는데 뭐 제가 오토바이를 못합니까? 경비행기를 못합니까? 저 요트를 운전 못합니까? 자동차 운전합니다. 뭐 이래서 그 다 자격증 땄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삶을 즐기면서 살고 계시지만 인생의 태클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위기가 췌장 수술하셨을 거죠. 그때 어땠습니까? 아유, 만약에 제가 췌장만 수술 안 했더라면 제가 아마 이 바디빌더에도 나가고 진짜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생활이 그렇잖아요. 연예인 생활 지금 54년 하면서 이제 코미디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코미디 가수 해보겠다고 갔는데 코미디를 하시는 웃으면 보기와의 김경태 선생님이 이리 오라고 그래갖고 저를 코미디에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코미디가 뭔지도 모르고 막 했어요. 그런데 한 3년 하고 나니까 길거리 가니까 되게 웃겨 이러는 거야. 알아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날 보고 웃지? 그래갖고 막 보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 웃어. 쫓아갔지. 왜 날 보고 웃어요? 그러니까 더 웃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3, 4년 하니까 코미디언이 돼버렸어. 아, 그냥. 가수로 시작했다. 그때부터 가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래하는 프로에 가서 노래하고 춤추는 데 가서 또 춤추고 또 사회 보고 라디오 DJ하고 야간 없어 뛰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프로를 14개씩 했어요. 와. 그리고 서울 부산을 출퇴근이야. 녹화 끝나고 7시 비행기 타고 딱 내리면 9시 스테이지 올라가서 하고 또 저기 기차 그거 타고 새마을로 덜컹덜컹 하는 거 타고 딱 뭐 5시에 용산이나 서울역에 내리면 목욕탕 가서 쪽잠 자고 방송국 가서 또 하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아침 건너뛰어. 예. 점심 바빠서 못 먹어. 저녁 때 일 끝나고 이따만큼 먹는 거예요. 그것도 몰아서 막- 드시니까. 그것도 막 고기 바짝 고서 그렇지. 거기다 또 얼마나 맛있어 맥주. 자, 그거다 생선에 먹고 막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먹고 피곤하잖아요. 그냥 잔 거예요. 화장도 못 지우고 이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췌장이 계속 망가지는 걸 몰랐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입이 써요. 아, 입이 써. 그리고 말라요. 예. 근데 이 등이 여기가 막 아파요. 그렇죠. 등이 이게 많이 결리죠. 허리도 아니요. 이게 참 그렇죠. 등도 아니고 그 중간. 가운데쯤. 그러니까 여기가 등과 위장이잖아. 허리의 가운데쯤이 아프죠. 여기가 위장이니까 정확하게 조금 더 와서 이쪽 뒤에가. 그러니까 다 맞다고. 파스 붙이고 지압 받고 막 뜸 뜨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또 지나가니까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황달이 왔구나. 그 내가 날 보니까 얼굴이 노래서 우리 남편한테 나 노랗지 그러니까 아이 화장 안 해서 그래.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배도 안 고프고 기운만 없어. 그래서 그러면 위를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는 수면 마취가 없었어요. 그 생으로 이걸 하고 났는데 내시경. 간을 초음파를 해봤냐 그래서 초음파 안 해봤죠. 초음파를 또 간을 하더니 간도 괜찮아. 고개를 막 이러더니 뭘 써줘요. 원인을 찾는다고 네.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 방사선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진단 뭐 방사선과. 뭐 MR도 찍고 CT도 CT도 찍고 찍고. 뭐 거기 갔더니 뭐 여기다가 뭘 척척한 거 발라놓고 거짓말 안 받고 1시간을 이러고 있어. 초음파 보내라고 초음파. 젤 바른다고. 네, 근데 고개를 자꾸만 이래요. 그러더니 뭘 또 써줘요. 네, 큰 병원으로 가요. 병원을 자꾸 이제 옮기셨구나. 네.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또 검사를 해요. 어우,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입원시켜요. 아, 날 왜 입원시켜요? 그랬더니 보호자한테 뭐라고 하더니 입원을 시키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 뭘 수술해요? 그랬더니 저는 췌장이라고 그래서요. 그게 대장이나 소장 무슨 그런 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잘 모르셨죠. 아, 제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췌장에 이렇게 된 게 18cm인데 이게 위장을 이렇게 들어야 등 쪽으로 가서 그렇죠. 있더라고. 구석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민들을 하더니 일주일을 수술을 안 시키고 5과 선생님이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해갖고 자, 이걸 다 잘라버리냐 췌장을. 그러면 자르는 순간 여기다 또 뭐 인슐린 펌프를 달아야 심어야 되죠. 된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끼리 고민을 하다가 막 간도 반 자르고 거기 지나가는 건 다 자르는 거예요. 그거 수술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랬냐면 종양이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있다는 거예요. 췌장에. 네, 췌장에. 근데 이렇게 생긴 거가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종양이 있는 거예요. 각 이게 부위마다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싹 잘라내는 건데 그때 제 나이가 5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들을 해갖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눕혀놓고 있다가 수술에 들어갔는데 저희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요만한 게 하나 있는데 뭐 그거를 뭐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저거한 건데 뭐 레이저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쏘면은 되는데 그냥 여기 입원하고 피곤하니까 쉬었다 나가심 자꾸 열흘이면 된다. 형님이 그 안심시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술을. 근데 막 이렇게 깨나는데 의사가 이렇게 치면서 자, 홍혜경 씨 이래요. 그 멀리서 들리는데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이렇게 묻는데 아, 맞아. 나 수술했지. 근데 왜 수술한 자리가 어디지? 왜 마취 끼실 때. 어딘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장을 건드리니까 그렇죠. 이게 다 아픈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휴, 사는 것부터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 그거를 딱 떼어내서 이렇게 편같이 해갖고 옆에 방으로 이렇게 보내면 조직 검사. 예, 조직 검사는 바로 그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 암으로는 안 갔다. 다행히 종양에서 그러니까 착한 종양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짜집기를 해서 나머지를 살리느냐. 췌장을 조금 그나마 먹어도. 다행이네, 그나마.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다 잘라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한 5cm 남긴 거예요. 13cm 자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잘 내려가던 소장을 끌어올려다가 양쪽에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서는 밥 먹으면 식도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 그런데 여기 가다가 보면 다시 올라왔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여기가 딱 체한 듯이 막혀 그러니까 있으니까. 여기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요만한 걸로 이렇게 물을해도 조금 먹으면 여기가 막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서 한 60일 가까이 있다가 이제 나와갖고 3년을 그땐 38kg밖에 안 나갔어요. 수술하고요. 제대로 못 드시네. 아니요, 위장도 반 자르니까 또 뭘 금식도 먹질 시키더라고요. 못하니까. 예. 그리고 그 뽀얀 거 있어요. 맞아요. 동물성 무슨 그게 네, 영양제 비슷한 거. 예, 그거밖에 놔주는 게 없는데 이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3년을 업고 다니면서 그랬구나. 정말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와서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진짜. 제가 근데- 의사한테 물었어요. 네. 아니, 나 지금 3년 됐는데 아직도 죽겠길래 이게 언제 나가야 좀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한 4년 반은 지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오래 걸리면 이게 이렇게 새우가 된 거예요, 몸이. 펴질 못하죠. 엄청나게 길게 이걸 찢어놓으니까 이렇게 돼갖고 통증이 생기시니까. 여기 완전히 쑥 들어가서
물 부으면 뭐가 한바 가지고. 근데 그래도 췌장에 사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췌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도 요 뒤가 아프고 이게 뭔가 좀 입이 쓰고 황달이 마르고, 되고 예.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췌장은 어떤 장기고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누님 말씀하신 것처럼 췌장 관련 질환들이 대부분 늦게 발견이 네. 되고요. 그럼 늦게 이제 발견되고 나면은 증상이 사실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방송을 보시고 정보를 접하시니까 쉽게 이제 찾아내는 또 길라제비가 되는 건데 20년 전만 해도 이 증상을 갖고 계시면 단순히 이제 근육통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췌장암이라든지 만성 췌장염의 기본 증상이 약간 소화장애, 소화불량, 그리고 특징적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시는데 허리가 허리가 아픈데 아니야, 그게. 아래쪽 허리가 아니라 딱 이 정도 라인의 허리가 아픕니다. 그 어깨면 어깨라고 할 텐데 어깨도 아니고 어깨도. 날개병도 아니고 맞아. 요 가운데 라인 중심으로 해서 한쪽 편만 아프면 좋을 것 같은데 등이 아프거든요. 그게 초창기에 많이 놓치는 게 허리가 아프니까 병원에 그냥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시고 한의원에 침 맞다가 제가 췌장암, 췌장염을 놓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잘 못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럼 아니- 뭘 가지고 회복할 때 가장 염두에 두고 아 이건 먹어야 되겠다 하면 뭐가 있어요? 그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간대요. 그 사이즈가 당연히 그건 아무리 뿌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3개씩이나 되고. 그렇죠. 근데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써내래요. 근데 내가 뭘 먹었지?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제가 먹는 게 토마토예요. 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 그게 싸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된 거 한 관 두 관 사다 놓으면 잘라서 설탕가루 이렇게 뿌려주면 먹었는데 지금까지도 먹는 건 토마토인데 의사가 뭐랬냐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 토마토 덕분을 보셨구나. 그게 도저히 안으로 안 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래요. 우리도 토마토 열심히 먹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수간호 사고 먹고. 본인들끼리. 예, 이게 도저히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사이즈면 그리고 그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이요. 나랑 같이 수술하고 그런 사람들도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한 번씩 돌아가시죠. 네. 왜냐면 췌장암이 사망률이 되게 진짜 이 높거든요. 부분에서 궁금한 게 토마토를 어려서부터 쭉 드셨고 네.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이거는 췌장암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뭘 드셨냐고 물어보는 거 보면 토마토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은 뭐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들어있거든요. 그 라이코펜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올리브유랑 토마토를 같이 가열해서 먹게 되면 체내 이제 흡수가 이제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라이코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토마토가 사실은 힘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강력한 신장 모양처럼 굉장히 탱글탱글하거든요. 네네. 거기 이제 농축된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흔히 유행하는 얘기가 토마토가 있는 계절에는 병원이 한가하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의사들이 거죠. 얼굴이 파랗게 지금 그렇죠. 하여튼 그거를 60년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 지금은 이제 밥에 김치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제가 토마토를 먹어요.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드세요? 아니죠. 토마토를 물김치도 담고. 엄청 많이 드세요. 네, 엄청. 또 살짝 간간하게 여름이니까 이렇게 짠지같이도 만들어 먹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또 이제 저는 스파게티도 할 때 소스를 안 사요. 그래서 토마토를 막 갈아요. 그래서 그걸로만 소스를 제가 만들어서 집에서 스파게티를 만들어요. 그 올리브 오일 넣고 네, 그럼요, 당연히. 그러면 혈당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토마토를 정말 갈아서 마시고 갖고 다니면서 먹고 씹어. 뭐 삼겹살 먹을 때도요. 이렇게 잘라서 해갖고 그걸 소금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기가 막혀요. 야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토마토를 드시고 계셨는데 배 원장님 느끼기에 아주 좋은 방법으로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음식은 생과 쑥으로 먹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생은 이제 날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를 날 그대로 드시는 생식 방법도 좋고요. 두 번째는 또 좋은 것은 숙식으로 먹어라. 익혀 먹으라는 건데 익혀 먹는 게 지금처럼 이제 스파게티 같은 거 할 때 덮여서 익혀서 올리브유 넣어서 좋은 걸 가지고
두 가지 방식대로 먹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을 골고루 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드시는 거죠. 우리가 또 토마토 먹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설탕 뿌려 먹었잖아요. 네, 그때는 좀 안 익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소금 이렇게 살짝 뿌려서 먹을 때 그럼 그 신맛이 단맛으로 가요. 건강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호에 따라 조금 다른 건데요. 보통 이제 토마토를 드실 때 그냥 일단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먹을 게 별로 없을 때 적게 먹더라도 확 열량을 올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7, 80년대에는 설탕으로 주로 먹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드셔서 이제 당분 자체가 크게 필요가 없을 때는 약간 짭조름한 이렇게 드신 건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입맛이 없다. 그러면 약간 설탕에 찍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염분 보충 목적으로 약간 소금을 뿌려 드시거나 소금에 찍어 드시는 것도 또 좋은 토마토 이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토마토 때문에 상을 받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 토마토 먹은 얘기를 그 뭐 아침 프로에 나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다큐 프로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 아나운서 두 분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그 1.5리터 그걸로 토마토를 그분들을 먹게 했어요. 해갖고 이제 그 전에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이 겹치니까 DNA이 손상이 됐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저기 토마토를 일주일을 그 아나운서 2명을 먹이고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손상된 DNA이 이렇게 다시 복원이 됐다는 거죠. 그 이제 저는 또 그거를 하면서 이제 같이 한 거예요, 제 거랑. 그 이제 저는 토마토를 먹고 이렇게 해서 췌장도 이렇게 암으로 안 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갔는데 사천 있죠, 경남. 네네네. 사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농사 이걸 줘도 저걸 줘도 잘 안 돼서 텔레비에서 내가 나와서 토마토 얘기를 하고 토마토가 열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토마토 농사를 자기네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 농가가 살았다. 사천군 농가가.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감사패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않게 그 토마토가 막 확산이 되고 막 이랬죠. 그게 벌써 23년 전 얘기예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토마토를 즐겨 드시고 하루에 몇 개 정도? 아무리 못 먹어도 하루에 5알? 그러니까 이만해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네, 5알. 즐겁대요. 아니요, 부 가루도 2개 갖고 갈고. 어디 좀 먼 길 같은 길 갈아갖고 소금 조금 넣어서 갈아요. 그래서 스트롱 굵은거려서 쫙 빨면은 건더기가 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물김치도 담고. 또 뭐 저기 저 집에서 이제 저희 남편이 삼겹살 좋아하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다 소금을 살짝 뿌려갖고 이제 삼겹살을 구우면서 이 방법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삼겹살 먹을 때.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같이 구워요. 그러면 토마토가 우리가 소고기만 아니지 돼지고기 꼭 노릇노릇 구운 거에다가 같이 토마토랑 먹으면 간도 맞고 좋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안 먹어도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먹는 게 한 6, 7알. 그러니까 우리는 토마토 값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이 즐길 수 있게 됐네요. 다양한 그렇죠, 그렇죠. 음식이니까. 그리고 저희 남편도 당뇨예요. 그래서 내가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런 거. 그럼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배현정 씨한테 상담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 토마토 먹으라고 그러죠. 예, 꼭 그거 도시락에 간식이 먹고 싶을 때 이걸 먹어라. 그리고 이제 고기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한 굽는 걸 먹지 말아라. 삶아서 먹어라. 거의 박사 수준이고요. 제가 10년 정도를 식사하시는 걸 보고 최근에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계속 같이 식사를 하니까 정말 꼼꼼하고 깔끔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먹는 걸 정확하게 그 옆에 아무리 맛있는 게 더 있어도 기피하진 않으신데 딱 한 조각, 한 입 이렇게 딱 드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토마토 먹어라. 토마토 전도사가 돼요. 아니 먹고 내가 좋으니까. 네. 야. 내가 뭐 도마도 장사도 아니고 막. 먼저 배남매와 함께 건강 얘기 네. 나눠봤는데 토마토를 또 이렇게 적극 권하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을 살리는 식사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일상 배남매 배현정 씨와 또 배한호 원장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췌장의 종양 때문에 대수술한 것도 모자라서 그 후유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갖고 있는 지식이 없으니까 고구마.
고구마를 맨날 쪄먹은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엄청 오르죠. 공복 혈당이 400, 500까지 가는 거예요. 공복에 100이 정상인데 4-5배까지 올라가는 왜 거죠. 그러냐면 고구마가 그래도 건강식품이다 이러니까 그 고구마를 그렇게 달달한 게 맛있잖아요. 찌거나 구우면. 그게 그렇게 혈당을 올리는 줄 몰랐던 거예요. 병원에 2번을 입원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처가 났고 운동해서 조금 힘이 생기니까 이제 당뇨하고 또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 췌장 5cm 남은 거를 더 이상 얘를 화나게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음식만 넣어줘야 돼. 고구마를 날로 먹었어요. 이게 막 잘라서요. 물에다가 살짝 담궈놨다가 그냥 먹으면 이게 그 전분이 날아가면 뻑뻑해져요. 뻑뻑하죠, 엄청. 그러니까 걔를 물에다 살짝 담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지자마자 그 통에다가 밀폐 용기에다 딱 넣어서 닫아갖고 냉장고에다 놓으면 언제나 걔가 촉촉해서 그냥 궁금하면 걔를 먹을 때 든든함도 있고 고구마 갖고 채쳐서 생채도 만들어 먹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먹는 걸 바꾸기 시작했는데 혈당을 왔다 갔다 막 하니까 나도 빵 먹고 싶고 여기 막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 습이죠. 양송이 숲, 감자 숲, 옥수수 숲 얼마나 많아요. 개 먹었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누님이 난리가 난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몸에서 소리가 나세요. 이제. 어떻게 소리가 나죠? 그게 뭐예요? 아 이제 이게요 혈당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가면 선생님한테 하루 종일 먹는 거를 써라 뭘 해갖고 와라 막 하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거를 입어서 안 올라가서 그러는데 패치를 붙여놓으셨어요. 패치. 여기 패치가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요만한 거. 여기. 예.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가 심어요. 그럼 여기 이만한 바늘이 있어요. 살짝 들어가 있죠. 살짝. 네. 예. 그럼 얘를 딱 심어 놓으면요. 또 요만한 그 내 전화기에다 연결을 해요. 이거 앱을 깔아요. 그러면 24시간 눌러보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딸 필요 없이 예. 핸드폰으로 자동 예, 체크? 혈당이 저절로 뜹니다. 그럼요. 너무 낮아도 너무 올라가도 벨이 계속 울립니다. 계속. 바로 체크하는 거네. 우리 같이 사는 사람 같죠? 이게 뭐가 있냐면 딱 삐비비비 소리가 나딱 보면 너 지금 고혈당, 위험 경고 딱 떠요. 그다음에 조금 내가 이제 배가 고파지려고 그러네 그러면 저혈당 공고 삐비비비 뚝뚝 떠요. 그러니까 그걸 뜨면 믹스 커피 하나만 그러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 네. 예, 그럼 이제 한 모금 먹으면 또 당이 정상으로 와요. 근데 이걸 정상으로 왔다고 내버려두면 안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때 밥 먹고 제때 규칙적인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드신 것 중에 네. 혈당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음식은 뭐예요? 빵이죠. 빵이 그래요. 떡하고 빵하고 김밥.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빵 떡은 그렇게 오르고 그럼 혈당 조절에 좋은 음식은 뭐예요? 주로 딱딱한 음식. 딱딱한 거. 네, 예를 들면 밥도 흰쌀밥 안 먹은 지가 지금 23년 됐어요. 여러 번 씹어야 되는 거. 저작근 운동도 하면서 이게 우리가 그 흰쌀밥은 3번 씹으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밥이 얼마나 달아요. 이제 저희 집에 흰쌀이 없어요. 그래서 현미, 잡고 귀리, 보리, 그다음에 카무투, 그다음에 카무투쌀. 검정쌀, 그다음에 이제 서리태콩 이렇게 6가지를 제가 제조를 해요. 이래갖고 요거를 24시간 담궈놔요. 아, 불려야 되는 거. 네. 그리고 흰밥 할 때부터 물을 조금 더 잡아요. 그래갖고 밥을 팍 하고 나면 그 밥을 퍼요. 왜? 퍼서 이만한 데다가 그 뜨뜻한 데 보온으로 안 해놓고 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딱 식으면서 그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냉동실에 놓다가 그 렌즈에 데펴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식히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항성 전분 저항성 전분 표현을 제가 쓰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쓰시네. 그런 용어 나오네요. 해주세요. 저항성 전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다음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항성 전분이 딱 생기면 그 밥을 먹을 때 밥이 쫀득쫀득해져요. 예, 더 맛있어요. 그럼 이제 딱 먹으면 오래 씹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껍데기가 다 있으니까. 수박 그 안에 그 빨간 것만 먹듯이 전 수박을 빨간 걸 잘 안 먹어요. 하얀 거를 딱 해갖고 그거 먹으면요 수박 맛 냄새도 나면서 걔는 혈당이 혈당도 안 오르니까. 오르고 또 걔를 채쳐서 무치면 수박 나무를 무치면 기가 막혀요. 수박 알맹이는 혈당이 오르는데 수박 옆에 있는 그 흰 부분 이웃사촌은 혈당은 안 오르면서 영양가 향은 있어. 비슷하고 영양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이뇨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게
아니 저 사람 먹는 식성이 이상해.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선생님한테 칭찬을 들어도 당화혈수 6.4. 그다음에 내가 당뇨를 갖고 있는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혈압도 없어. 고지혈증도 없어. 뭐 콜레스테롤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당뇨 약만 먹어요. 그래서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걸 꼭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요. 야, 그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 지금 몇 가지 네. 얘기하셨으니까 배 원장님이 몇 가지 더 추천해 주실 거예요? 네, 제가 몇 가지 원래 더 누님 나오신다 그러길래 현미에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누님이 뭐 원래까지 다 설명을 하고 나니까 제가 뭔가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괜찮아요. 굳이 제가 힘들까봐. 그리고 내 말보다 선생님 말이 더 신뢰가 가. 선배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예, 알았어요. 이게 이제 큐 공유가 중요하대요. 누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는 현미밥이 기준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이제 채소 중에서는 당분이 거의 없는 게 오이기 때문에 오이 또는 토마토 이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가지 좋죠. 그리고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 되기 때문에 땅 위에 고른 채소들이 있다 그러면 땅 밑에 채소도 필요하거든요. 땅 밑에 있는 뿌리 음식 중에서 당연히 가장 좋은 건 연근, 우엉. 아니 저보고 얘기하시라면서요. 아니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는 큐! 연근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드셨군요. 그럼요. 근데 저 단백질도 좀 드셔야 되니까. 먹어야죠. 고기 같은 거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드세요? 다행히 제가 선물 국밥집을 하니까 우리 집에 유명한 소머리 국밥집. 네. 막 널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수육을 가게 가서 그냥 하나 먹어주면 전 또 소스를 안 찍어요. 왜냐하면 거기 소스 찍어봤자 또 당분이 오르니까. 또 혈당 올라가. 다 소스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저도 가서 먹어봤어요. 수육을 드시는데 그냥 외식을 할 때도 그렇게 나가서 수육을 드시는 게 아주 좋다는 거. 이거 굽는 거 자글자글 구우면 맛있죠. 맛있다고 그런 것만 드시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먼저 가시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근데 저 어떤 분들 보면 우둔살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기름 살짝 발라서 아 그건 뭐냐면요. 저도 이제 스테이크 먹어요. 버터를 요만한 거 한두 방 넣어요. 예. 그래갖고 고기를 이제 닦아주는 거죠. 아니죠. 기본. 고기를 이제 쫙 코팅을 해요. 그 다음에 불이 쫙 올라왔을 때 연기 나기 직전에 그 다음에 고기를 갖다가 이만한 덩어리를 칙 하고 넣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요 정도 한 30초, 40초 됐다 싶으면 뒤집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이걸 자꾸 뒤집었다 말았다 이러면요. 육즙이 가둬지질 않아서 맛이 없고요. 이게 버터가 우리 고기를 코팅했잖아요. 그럼 이게 덜 타죠. 그럼 바람 물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요거는 제가 허락합니다. 왠지 버터는 아니죠. 더 막 올릴 것 같은데. 코팅을 했잖아요. 실제로 이게- 구운 음식이라든지 튀긴 음식이 바깥쪽으로 코팅이 되면서 안쪽에 있는 당분이 몸에 덜 흡수되도록 방해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아까 오래 걸리죠. 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튀긴 고구마랑 구운 고구마가 나쁠 것처럼 보이지만 혈당을 올리는 측면에서는 찐 고구마가 혈당을 더 많이 올리고요. 오히려 구운 고구마가 덜 올립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구울 때도 그냥 굽는 것보다 버터를 발라 굽게 되면 표면을 통해서 뭔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약간 조류가 되니까 혈당이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올라가는 특징이 아니 있죠. 그럼 감자도 그래? 그럼요. 그렇습니다. 잘 됐다. 나 감자전이 더 맛있어요. 근데 그게 감자전이 더 살찌고 이렇게 당을 올릴까봐 그냥 삶은 감자 먹었거든. 혈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굽거나 튀긴 게 조금 더 유리하죠. 그리고 감자도 구운 감자가 있고 찐 감자가 있고 갈아서 우리가 감자전을 했잖아요. 네. 저도 맨 처음에 감자전 안 돼. 맛있겠다. 이러고 그럼 그렇게 생각하죠. 예, 찐 감자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감자하고 고구마가 있을 때 이게 당이 올리는 게 고구마가 더 올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감자나 고구마나 당 올리는 건 같아요. 찌거나 구워. 달달해가지고 더 올라갈 거야. 근데 감자가 안 다니까 이거 안 올릴 줄 알잖아요. 감자도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감자를 전을 붙여서 딱 먹고 나는데 얘가 또 조용한 거야. 아 이건 뭐야? 그래서 이게 기름에 코팅만 혈당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잘 됐다. 혈당 좋아하거든. 괜찮아요. 드세요. 네, 드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이렇게 알고 먹으니까 혈당도 잡히고 근데 이제 무조건 막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에요. 튀김 그런 거 기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죠. 근데 이제 혈당을 잡으려면 그런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일은 어때요? 과일. 과일은요 우리가
어느 과일인지 혈당 안 올리는 과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맨날 얘기해요. 양을 얼마큼 먹느냐에 딸려 있어요. 그렇죠. 이제 복숭아가 요새 제철 있잖아요. 아, 너무 맛있지. 조치원 복숭아. 슴돌하고 껍데기 까면 하면 막 툭툭 떨어지고. 근데 그 얘를 하고 반대 딱딱한 복숭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껍데기 술술 까지는 애는 먹자마자 그냥 갑자기 상한가요. 이게 TF가 이렇게 올라가요. 야, 그게 비트코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 내가 맨날 그래. 딱 올리면 당 오르면 네가 세상에 이렇게 상장가를 쳐주면 얼마나 좋겠니 내가 그러는데 딱딱한 거 있죠. 잘안 얘는 오르죠. 털만 딱 닦아서 이거 잘라서 먹으면요. 얘는 서서히 올라가요. 오래 씹게 되고. 네. 그다음에 수박. 수박이 딱 있으면 제가 이제 빨간 건 저를 다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때 빨간 게 먹고 싶어 한 입만. 너무 맛있죠. 네. 그러면 요만한 거 한 조각. 저 왜 우리 밥 먹으러 가면 후식으로 나오는 조금 나오는 거. 이렇게 한 조각. 그거 한 조각은 빨간 거 먹어도 괜찮아요. 꼭 아줌마들이 나는요 밥을 안 먹는데도 이렇게 살이 쪄요. 아줌마 뭐 어디서요 저녁에. 그냥 과일 조금 먹고요. 믹스 커피 한 잔 먹고 자요. 그 얼마나 영양가가 이 칼로리가 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과일은 양을 줄여라.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수박을 이만한 거 하나 먹는 거와 요만한 거를 시간 간격을 두고 세 쪽을 먹으면 당하고는 걱정 없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 네. 단지 양을 줄여라. 포도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사과 같은 것도 그렇고 껍질째 드셔라. 그럼요. 무조건. 껍질에 뭔가 그렇죠. 중요한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과육이 몸 안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참외도 저는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를 딱 해요. 그럼 거기 씨 부분이 물론 단 거 알지만 걔를 씨만 싹 골라내 이렇게 숟갈로. 그래갖고 요걸 딱 닦아서 베이킹 소다에도 조금 넣고 문지르면 깨끗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슬라이스를 할 때 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얇게. 그러면 먹을 때 하나도 딱딱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제 그렇게 또 참외는 먹고요. 다 먹고 사는 길이 이제 있어요. 껍질까지 먹으려면 좀 이렇게 얇게 잘라라. 얇게 하면 네. 이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다. 네네. 사실은 저 껍질 거북해서 껍질 그냥 그렇죠. 가져오는 다 잘라. 아유 거기 영양분이 이런 좀. 방법으로 하면 그렇죠. 되겠지. 근데 이게 누님이 대단하신 게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식이 상담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성을 들여서 본인이 챙겨서 드시라 그러면 내가 사는 게 바빠서 뭐 애들 키우느라 핑계를 대. 핑계를 대거든요. 덜 근데 아파서 사실은 그래. 누님 스케줄을 보게 되면 정말 바쁘시거든요. 정말 바쁘신데도 일일이 새끼를 이렇게 챙겨 드시니 말씀하신 것처럼 덜 아파서 그러신 거고 네. 핑계를 대시는 거죠. 과일은 근데 공복에 먹으면 더 올라가죠. 당연하죠. 당연해요. 먹고- 우리가 아메리칸 식사법에요. 보면 블랙바스트에 나오는 거에 가면 막 과일이 막 있잖아요. 물론 건강한 사람은 아침에 사과 4분의 1쪽 정도 하나 먹는 게 건강에 좋죠. 그런데 아침에 빈속에 과일 먹었다. 그건요. 거기 있는 과일 나도 마음 놓고 뭐 파인애플도 반쪽 있길래 이렇게 먹고 저쪽에 보니까 수박이 있고 메론 있고 망고 있고 이러길래 이렇게 한 접시 갖다 놓고 한 쪽씩 먹었어. 아직 밥 안 먹은 거예요. 얘가 막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30으로 올라가더라고. 네. 거기다 빵 먹어봐요 또. 더하지. 그 잼 넣지 말고 거기다 명란젓발로 드세요. 저는 잼을 넣으면 안 되니까 그 빵을 토스트해서 팅 하고 나오면 명란젓을 으깨갖고 거기다 참기름 조금 넣고 맛있더라고요. 계란 노른자 걔만 딱 넣어서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아주 걸쭉해져 거기다 짝짝 발라요. 이거 주말에 그렇게 하면 네. 예, 이렇게 바른 다음에 토마토 두 쪽 딱 얹고 이게 딱 접어서 딱 하면 한 끼 식사가 아주 훌륭합니다. 빵은 그러면 통밀로 드세요? 그렇죠. 통밀빵. 보리빵도 있어요. 그런 걸 네. 드시는구나. 확실히 약보다는 이렇게 식이요법으로 조절하는 그렇죠. 약은 기본적으로 식이요법이 전제가 안 되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인체가 이제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 모든 약이 양이 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의 양이 느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도 또는 가볍게 먹는 약을 끊기 위해서도 식이요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누님은 진짜 식이요법계에 있어서는 척척박사입니다.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 증조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증조 할머니가 저를 키웠는데
우리 때는 약이 그렇게 없었어요. 끼익해야 좀 잘 사는 사람이 원기소. 아, 원기소 예. 효모. 그래. 예, 그거 그다음에 맛있어가지고 막.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가 아프다 막 난리가 나고 그러면 무슨 테라마이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빨간 약. 맞아. 예, 그걸 일본말로 아까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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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약. 고약. 이명래 고약. 맞아. 맞아. 이런 거밖에 없을 때니까 할머니가 저를 식이요법으로 먹인 거예요. 그럼 이제 아기 때 만약에 아우 이제 설사라고 그러면 연시 그거 대주면 살겠다. 아, 연시. 그런 거 먹이고 또 막 이런 데가 좀 두드리가 나고 그러면 소금을 볶아 갖고 그걸 이렇게 쓰레기에다 넣어서 빗자루 있죠. 새 빗자루를 여기다 탁 찍어서 싹싹 문질러. 그럼 또 나요. 뭐 그런 걸로다가 저기 다 키워서 이렇게 내가 크면서 생각하니까 아무리 약이 좋아도 약은 뒤집으면 그렇죠. 독이야, 그렇죠? 한편으로 또 독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우리끼리 얘기인데 한약이 왜 이렇게 약재가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게 만약에 내가 여기다 숙주황을 넣으면 여기에 또 얘가 또 맞추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돼. 얘가 또 무슨 역할을 하면 해가 낄 수 있으니까 또 얘를 넣어. 아, 맞아요. 그다음에 또 얘를 넣으니까 또 뭐 쓴 약을 넣으면 또 뭐가 하니까 또 조금 밸런스 맞춰니까 맞아요. 감초가 또 들어가. 우리 아버지가 한약방 의사셨어요. 나 어렸을 때 숙주황 엄청 먹었어. 그 맛있잖아요. 시커멓고. 달짝지근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의과대학을 갔어야 돼. 그랬으면 지금 배 하나 오고 아이 버릴 텐데. 이래갖고. 근데 이게 좋아. 이게. 아니 근데 식사법을 지금 너무나 잘 지키고 계신데 네. 그거 외에도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당뇨 수칙들이 뭐가 있어요? 이게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밥 먹으면 당뇨 한 잔 더 해요. 눕게 그래서 되죠. 그 병아리 같이 앉으면 엉덩이 붙이면 졸아요. 그럴 때 당이요 상한가 치솟아요. 그럼 얘가 소리 지르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고는 30분 동안은 절대 앉지도 들어 눕지도 말아야 돼요. 그럼 돌아다녀야 되나? 청소를 하던 걸레질을 하던 설거지를 하던 바로 개 데리고 산책을 하던. 근데 우리가 나는 관절이 아파서 난 운동 못해요. 뜨거워서 못해요. 이러는데 이게 3분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식사하고 10분만 투자하세요. 어떻게 투자? 처음에 천천히 걸어요. 두 번째 빨리 걸어요. 세 번째 아까 거의 중간을 걸어요. 그리고 후 하고 앉으면요 절대로 이게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척 하다가 운동 보고 10분 했을 뿐인데 바로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 정도 해도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게 3번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30분, 40분 하는 것보다 10분씩 이렇게 3번. 영양제 같은 거 따로 드시는 거 없어요? 영양제는 제가 비타민 C를 그것도 제가 방송국 나와서 먹었으니까 한 53년 먹었어요. 비타민 C 하나. 그리고 이제 요새 하도 저기 하니까 저는 뭐 콘드로이친인지 그게 연골. 나 약 이름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게 우리 연골 이름이 콘드로이친이 있더라고요. 도가니죠, 도가니. 네, 도가니. 소머리 국밥에 맛있어, 들어가 있는. 도가니. 나 요새 도가니 긁어 먹을 때마다 이게 바로 무릎에 있는 거야. 콘드로이친. 이거 콘드로이친.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아침에 유산균 하나. 이거 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 고기를 못 먹었지 내가. 그러면 이제 그 마시는 단백질. 그거 이제 먹기 좋잖아요. 빨대 되고 빨아도 되고. 그거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이게 다예요. 오, 적게 드시는. 운동은 아까 걷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워낙에 말을 잘 타시니까 승마하고 네, 네.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걔 또 하루에 3번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밥이라는 게 옛날엔 여기 됐는데 여기서 빨리빨리 지가 먹으니까 아직 뇌에서 지령이 안 내려와서 덜 먹은 것 같아갖고 조금 더 먹으면 오버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그러죠. 배불러 죽겠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8 정도만 먹어요. 약간 부족한 듯. 그래도 이게 시간 되면요 다 불고 그러면 딱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 당뇨인들을 위한 그리고 당뇨 조심해야 되는 분들을 위한 그 식사 팁을 한번 정리해 줄까요? 지금 당뇨 환자들이요 이게 다 지금 젊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병원을 가서 약을 다 오면 3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막 30대, 20대 많죠. 막 어린이 당뇨 막 넘어오니까 가능한 구워 먹는 고기는 조금씩 이렇게
줄이자. 네, 5번, 6번 먹을 거 반으로 줄이시고 먹었다 하면 5분이라도 직장 나왔어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짜고 맵고 자극성 있는 거 근데 여자들이 꼭 한 달에 한 번씩 되면 그런 게 단짠 먹고 단짠 싶더라고. 매운 거. 막 얼큰한 거, 막 그렇죠. 닭발 매운 거, 막 골뱅이 막 사큼사큼하게 뭉친 거. 네, 근데 이게 다 우리가 여기 다 장을 위를 다 깎이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게 살아서 알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내가 무슨 당뇨야. 저도 그랬어요. 당뇨 그러면 저 사람 특이해서 별놈의 병도 다 있네 이랬는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제 거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자주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발 밤중에 많이 드시고 바로 주무시지 마세요. 제가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큰일 나거든. 그래서 큰일이 날 뻔하셨죠. 그래 났었잖아요. 큰일 한번 났었어요. 위 또 수술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리고 과일 드실 때는 껍질까지 드시고 그럼요. 양은 적당히 양은 조금씩. 되도록이면 소식. 건강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저도 그걸 느꼈는데 가족의 도움이 크죠. 아유, 그럼요. 저희 남편이 없었으면요. 저는 이 세상에 살아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만나면은 지금 또 저희 어머니를 저렇게 또 보살펴 주시잖아요. 그 사실 우리가 요양원 안 모시면서 집에서 그렇게 보통 일이 소대변 아니에요. 받아내고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엄마를 일으키다가 몇 번 넘어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남편이 하다 보니까 우리 두 모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잘못한 게 있어도 용서가 되고. 근데 지금은 내가 하는 말 그래요. 고마워요 여보. 근데 왜 우리 처음 만날 때 콩고풀이 쉰다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지금 2차 콩고풀이 쉬었어요. 아. 감사하고 고맙고 이러니까 이렇게 보면 자기 지금 눈빛이 나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눈빛이야. 내가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권태기도 오고 이러는데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늦게 추책스러운 것 같지만 늦게 사랑을 꽃피우는 거. 그리고 가족이 있어서 도와주고 가족이 있어서 행복한 거. 이것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세요. 이거 멋지네. 이 젊은 친구들이 뻑하면 그러네. 꼴보기 싫어요. 밥 먹는 뒤통수도 보기 싫고요. 권태기가 와서. 나도 그랬으니까. 그것도 조금. 요즘 이제 날씨도 이렇고 그러니까 네. 입맛 없고 뭐 이럴 때 네. 이런 거 챙겨 드시면 좋아요 하는 거 건강식 그리고 저 대원장님도 건강 팁 정리하면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먼저 하세요. 누님 말씀하시고 남는 걸 제가 할게요. 그래 알았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먼저 했다가 아무래도 후달릴 것 같습니다. 맞아. 우리가 여름 되면 조상들이 그 해먹던 음식이 있어요. 오이지 담근 거 꼭 짜서 오독오독 무치고 짠지 꺼내서 삼삼하게 해서 국물 먹고 오이 냉국 끓여 먹고 이러는데 너무 찬 것만은 드시지 말고 이렇게 그 음식도 좀 가볍게 드시면서 불 앞에 쓰기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불 앞에 안 쓰고 하는 요리 배현정의 유튜브 보시면요 거기에 3분 요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있는 팁 없는 팁 거기 다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서 맛있게 해 드세요. 그러니까 누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레시피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또 토마토가 그렇죠, 아닐까 토마토. 싶고요. 토마토를 말씀하신 것처럼 생으로 또는 쑥으로 그러니까는 날로도 드시고 익혀서 다양한 조리법으로 또 드시게 되면 이렇게 또 힘있고 활기차게 또 잘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배현정 씨 그리고 배한호 원장님 모시고 내 몸을 살리는 음식 그리고 식사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시 자연에서 난 우리 채소와 과일들이 우리 건강을 최고죠.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또 확인해봤습니다. 배남매님 앞으로도 건강 전도서로 좋은 음식 이야기 많이 들려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I love you. 배현정의 혈당 잡는 꿀팁 1번 적당한 양을 드세요. 2번 껍질까지 드세요. 3번 열을 가할 때는 지방으로 코팅해 주세요.